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휴머노이드 시장 쪽에서 시장 장악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제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결정적인 증거들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K배터리는 EV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한테 많이 밀려 있는 게 그게 팩트죠. 네. 뭐 점유율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향후에는 이게 역전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새롭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개화하는 배터리 시장, 신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완전히 K배터리가 특히 장악을 하고 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 로봇 3대장에게 모두 공급하고 있다라는 레퍼런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이 소식을 듣고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글로벌 3대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기업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그전에는 소문으로만 돌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글로벌 뭐 사족 보행 및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들로부터 잇따라 배터리 제품 승인, 그러니까 프로덕트 어프루버를 갖다가 획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제품 승인이라는 게 이게 사실 듣기에는 그냥 간단한 문제, 간단한 뭐 용어로만 들리지만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일단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제품 승인이라는 거의 어떤 정의는 고객사가 공급사의 배터리 샘플과 제조 공정을 철저하게 검증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이 기술적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지 자신들이 필요한 그다음에 안전성 요구 조건들을 갖다가 완벽히 충족했다.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양산 로봇에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공급사라든지 아니면은 수요처에서 어떤 뭐 수주라든지 발주를 낼 때는 기술 미팅이나 뭐 MOU 단계 뭐 이런 걸 전부 다 거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품 승인이라는 거는 그 다른 단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실제 상업적 공급 계약과 대량 양산으로 직결되는 어떤 결정적인 관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주로 뭘 보냐면은 결국 뭐 안전성 및 열팽창, 폭주를 갖다가 검증하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업 현장 같은 데서 많이 쓰게 될 텐데, 가령 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렇죠. 부득이하게 뭐 다른 물체들하고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강한 충격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배터리 캔이 뭐 찌그러져도 안 되고요. 폭발하면 더욱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안전성을 갖다가 일단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요. 특히 이제 과전류가 흐를 때 이 벤트, 그러니까 가스 분출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정상 작동을 해서 가스를 완전하게 빼내는지를 갖다가 일단 검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적 고출력 수명이라고 그래서 사실 로봇이라는 거는 평소에는 그렇게 힘을 별로 안 쓰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점프를 한다거나 순간 집중해서. 그렇죠. 네.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에너지를 갖다 쏟아붓는 고출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출력 방전 환경을 갖다가 수백 수천에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도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용량이 급속히 줄어들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갖다 충족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로봇 기업들이 요구하는 극도의 안전성, 그다음에 고출력, 양산 균일성 테스트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벽하게 통과했음을 입증하는 어떤 기술 보증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로봇 어떤 3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미국 네. 기업들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에 옵티머스 양산을 갖다가 시작을 하는데 그 옵티머스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게 내년부터는 수만 대 규모로 양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겠죠. 보스턴 다이너믹스 같은 경우에는 28년에 연 3만 대 생산 체제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틀라스가. 그다음에 피규어 AI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BMW 공장이라든지 UPS 그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간 한 12,000대 규모로 양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기업은 뭐 어차피 우리 물건을 쓴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중국 로봇 업계까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유니트리잖아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6,500대 이상 생산 체제를 갖다가 이미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죠? 중국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쓰면 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점유율이 가장 높은 CATL이라든지 BYD 등등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제쳐두고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 유니티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휴머노이드 업체들 그 대다수가 상당한 그 기업들이 사실은 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공급 물량이라든지 일정을 두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참 뭔가 고객 만족을 잘 해주는구나. 그리고 K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구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자국 걸 쓸만도 한데 우리나라 걸 계속 쓰는가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우위에 있는? 일단은 왜 K배터리인가를 갖다가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차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일단 공간과 중량의 제한을 맞습니다. 탑재 공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 그 전기차는 차량 하부 바닥에 우리가 보통 스케이트보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기 왼쪽 그림에 있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런 형식으로 배터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중량이라든지 공간의 제한을 갖다가 거의 안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때요? 로봇 배터리 적재 공간이 한정적이죠. 가령 뭐 등, 가슴, 골반, 흉곽 정도에 이걸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그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전체 그 부피의 10% 미만에만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공간이 이제 굉장히 제약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량의 제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1톤 정도의 배터리를 실을 수가 있어요.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때요? 무겁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그렇죠. 예. 가령 뭐 이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도 비만이면 관절이 안 좋아지는 그렇죠. 것처럼? 예, 사람하고 예. 거의 같은 크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배터리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요. 결론적으로 초경량이 필수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동 시간의 한계예요. 사실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 보니까 또 배터리 무게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LFP 배터리 갖다가 이 여기에 넣었을 경우에는 가동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걸 3원계로 바꿨을 때는 그러니까 울트라 하이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꿨을 때는 이걸 2시간 정도까지는 일단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3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겠죠.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합한 배터리는 뭐냐면은 사실 EV 배터리는 무거워도 LFP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철등이 들어가서. LFP 배터리를 쓸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무게도 어느 정도 실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간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량 제한으로 인해서 고에너지 밀도, 초경량, 3원계 하이니켈이 필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LFP 배터리에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강점을 갖고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배터리를 개발해 왔단 말입니다. CATL이 니켈 함량이 80% 있는 811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9반반 이상, 그러니까 울트라 보통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초경량 고밀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CATL 같은 경우가 기술적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네. 사실은 이 한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공급되는 배터리의 폼팩터나 뭐 아니면 기술적인 특징 이런 부분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양이나 뭐 예,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원통형 배터리가 여기에 탑재되거든요. 폼팩터는 원통형 배터리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21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가 현재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217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테슬라 모델 Y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170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그 로봇 기업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필수 사항이 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전기차 배터리와 일단 호환이 가능하잖아요. 새롭게 뭐 어떤 뭐 설계 비용을 들인다거나 엄청나게 폼팩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개발 비용이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입장에서는 뭐 거의 들지 않는 거니까요.
즉시 채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차세대 46 시리즈 배터리를 갖다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는 양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올해 말부터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되면은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갖다가 한 30% 이상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로봇의 구동 시간이라든지 파워를 갖다가 비약적으로 늘려 어떤 핵심 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뭐 각형이라든지 아니면 파우치형을 쓰면 되는데 왜 원통형 배터리를 쓸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원통형 배터리는 공간 설계에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는 바닥이 네모나잖아요. 거대한 어떤 평평한 공간이니까 거기에는 뭐 각형을 쓰든 아니면 파우치를 쓰든 어떤 폼팩터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럼요.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예요? 곡선이 많죠. 인간처럼. 그다음에 공간이 극도로 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로 로봇의 등, 흉곽, 골반 부위에 탑재가 되는데 이곳에 거대한 단일셀을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통형 배터리는 뭐예요? 작은 셀을 갖다가 여러 개 묶고 패키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지름이 21cm, 높이가 한 7cm 정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갖다가 몇 개씩 묶어서 그 패키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키지된 거를 로봇의 척추나 흉곽이라든지 이런 구조에 맞춰서 L자, 아니면 T자, 아니면 곡면 등 그 원하는 형태의 배터리 백을 갖다가 레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처럼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간이 극도로 좁고 협소한 부분에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강점은 뭐냐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바깥이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강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몸체라든지 다리를 갖다 지탱하는 구조물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도 또 하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사실은 로봇이 두 발로 막 걷고 뛰려면 무게중심 제어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원통형 셀들을 상단과 하단에 적절히 이렇게 배분하면은 로봇 밸런스 잡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구조적 안전성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은 작업 현장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충돌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모터가 진동할 때 뭐 미세하지만 시속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통형은 단단한 캔웨이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면 이 파우치형은 뭐예요? 외장재가 필름 형태라 외부 충격이라든지 어떤 찌그러짐에 굉장히 약한데 원통형은 바깥에 어떤 캔이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강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외부 충격이라든지 진동에 견디는 어떤 내구성을 갖다가 보장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열폭주 현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통형이니까 원통형을 갖다가 여러 개 이렇게 묶어서 어떤 패키징을 할 때 그 중간에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그 공간을 통해서 냉각 효율을 갖다가 일단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셀 단위로 사실은 그 전류 차단 장치라든지 벤트, 가스 배출구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다음에 순간 고출력을 내는데 유리하다는 건데요. 로봇이 사실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점프할 때는 순간적으로 거대한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모터로 뿜어내 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 원통형 배터리에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있어요. 바로 탭리스라는 기술인데 탭리스. 이 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에요. 기존에는 탭이 있었을 때는. 근데 이 탭을 없애면 뭐가요? 전극 자체를 갖다가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4차선 도로를 갖다가 8차선, 16차선으로 늘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원하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가 확 흐르니까 전기 저항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발열은 적고, 그러니까 모터의 힘을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순간적인 고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검증된 가성비와 양산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2170 원통형 배터리 셀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전기차에 쓰기 시작한 건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양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낮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입장에서는 배터리 팩을 갖다 처음부터 새로 설계할 필요가 없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돼 있고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어떤 표준 원통형 배터리 셀을 갖다가 사다가 조립하는 게 사실은 상용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요약을 하게 되면은
좁은 공명 공간에 탑재가 가능하다. 첫 번째. 그다음에 잦은 충격에도 불이 잘 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가장 싸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검증된 규격이기 때문에 원통형 폼팩트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폼팩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평론가님,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이게 크면 더 네. 좋은 거잖아요. 공략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뭐 그 투자 은행들은 그거에 관한 어떤 전망치들을 일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전망치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2040년 경에는 1,800조 원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상한 근거를 갖다가 몇 가지를 들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로가 이제 선진국에서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죠. 그 가령 뭐 고령 인구는 점점 좀 늘어나는 데 반해서 가령 저출산의 영향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이걸 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유인들이 점점 커진다. 노동력은 앞으로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노동력 어떤 부족은 앞으로 점점 심화될 거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2040년까지 한 8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단 인간 노동력을 갖다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 단가 하락과 로봇의 경제성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은 굉장히 비싸죠. 그렇지만 이게 2040년 경에는 그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면 5만 달러 이하로 급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현율 1,500원 정도를 상정을 했을 때 한 7,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확보되면은 스마트폰 보급이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보급이 확산된 것처럼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급률은 굉장히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 로봇 한 대를 한 20년간 운영할 경우 한 대를 사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간 근로자 대비해서 약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초기 투자에 기업은 뭐 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차보다도 빠르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될 거라고 그 모건 스탠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눈이 내릴 수도 있고 네. 느닷없이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 운전자의 어떤 돌발 행동에 의해서 그렇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반면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단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통제되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을 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초기 안전 규제라든지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규제 당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안전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규제를 갖다가 높이게 되면서 쉽사리 승인을 안 내주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런 규제가 덜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 속도가 오히려 그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3D 업종에서는 압도적인 침투율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40년에서 한 50년경이 되게 되면은 지금 건설 현장의 그 노동력의 한 70%를 갖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농업, 임업, 어업의 67% 정도도 대체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는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원가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럼 2040년에 한 1,8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90조 원에서 한 180조 원 정도의 배터리 시장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엄청난 뭐 블루오션이라 새로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면 600km를 가니까 뭐 많이 쓰는 사람 일반적으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할 거예요. 전기차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예요?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2시간밖에 못 버텨요. 그럼 이게 24시간 가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 충방전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충방전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체 주기는 빨라질 수밖에 는 사실은 네,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 배터리의 용량 자체는 줄을지 모르지만 그 전기차 배터리의 한 30분의 1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의 교체 수요가 전기차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할까 교체 수요하고 신규 수요를 합하면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휴머노이드 시장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 수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치고 올라갈 또 여력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